AWS WAF 웹 방화벽 완벽 가이드입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을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AWS WAF의 핵심 개념과 실무 활용법을 초급 개발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SQL 인젝션, XSS 공격 방어부터 속도 제한까지 실전 예제로 배워봅시다. 오늘 학습할 내용입니다. WAF의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작동 원리를 살펴봅니다. 웹 ACL 생성 방법과 스코프 선택 전략을 배우고 관리형 규칙 그룹을 활용하는 법을 익힙니다. SQL 인젝션과 XSS 공격을 차단하는 규칙을 만들고 속도 제한으로 DDoS를 방어합니다. 실무 적용 전략과 모니터링 최적화 방법까지 모두 다룹니다. 첫 번째로 WAF가 필요한 이유를 알아봅시다. 웹 애플리케이션은 항상 공격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SQL 인젝션으로 데이터베이스가 탈취되거나 XSS로 사용자 정보가 유출되거나 DDoS로 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애플리케이션 코드에서 모든 입력값을 검증해야 했습니다. 개발자가 한 군데라도 놓치면 보안 취약점이 되었죠. 새로운 공격 패턴이 계속 등장하는데 일일이 대응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대규모 공격이 들어오면 서버 자원이 모두 소진되어 정상 사용자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WAF의 작동 원리입니다. WAF는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홀의 약자로 애플리케이션 앞단에 배치되어 모든 요청을 검사합니다. 마치 공항의 보안 검색대처럼 위험한 트래픽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클라우드프런트,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API 게이트웨이 앞단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WAF가 검사합니다. 웹 ACL이라는 규칙 집합으로 요청을 허용할지 차단할지 결정합니다. 악의적인 패턴을 포함한 요청은 WAF에서 차단되고 정상적인 요청만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전달됩니다. WAF 클라이언트 초기화 코드를 살펴봅시다. 바토3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여 AWS SDK를 사용합니다. 웹 언더스코어 클라이언트는 웹의 서비스 클라이언트를 생성하는데 리전은 us-east-1로 설정합니다. 리스트 언더스코어 웹 언더스코어 ACLS 메서드로 등록된 웹 ACL 목록을 조회합니다. 스코프는 CROUTFLONT로 설정하고 리미트는 100으로 최대 조회 개수를 제한합니다. 응답받은 웹 ACLS 배열을 순회하면서 각 웹 ACL의 이름과 ARN을 출력합니다. 이렇게 현재 등록된 WAF 설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웹 ACL의 개념입니다. 웹 ACL은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의 약자로 보안 규칙들을 담는 컨테이너입니다. 회사의 보안 정책 문서처럼 어떤 트래픽을 허용하고 차단할지 정의합니다. 여러 보안 규칙을 하나의 웹 ACL로 묶어서 관리합니다. 클라우드프런트나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같은 AWS 리소스에 연결하여 실제로 작동하게 만듭니다. 각 규칙에는 프라이오러티라는 우선순위가 있어서 실행 순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행된 규칙이 요청을 차단하면 이후 규칙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스코프 선택 전략입니다. 웹 ACL을 생성할 때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이 스코프입니다. CROUTFLONT와 RGAONR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CROUTFLONT는 글로벌 서비스를 보호할 때 사용하며 반드시 us-east-1 리전에서 생성해야 합니다. 전 세계 엣지 로케이션에서 요청을 검사하므로 가장 빠릅니다. RGAONR은 특정 리전의 ALB나 API 게이트웨이를 보호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리전에 있는 ALB를 보호하려면 서울 리전에서 RGAONR 웹 ACL을 만들어야 합니다. 엣지 로케이션에서 바로 차단하면 서버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웹 ACL 생성 코드입니다. create _web ACL 메서드로 새로운 웹 ACL을 만듭니다. 네임은 my production WAF로 설정하여 프로덕션 환경임을 명시합니다. 스코프는 CROUTFLONT로 글로벌 서비스를 보호합니다. 디폴트 액션은 allow로 설정하여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요청은
기본적으로 허용합니다. 디스크리프션에는 프로덕션 환경 WAF라고 설명을 추가합니다. 룰즈는 빈 배열로 두고 나중에 하나씩 추가합니다. 비저빌러티 컨피그에서 샘플들이 캐스트 시네이벨드를 true로 설정하면 차단된 요청의 샘플을 저장합니다. 클라우드 아치 메릭 시네이벨드를 true로 하면 매트릭을 클라우드 아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생성된 웹 ACL의 ARN을 출력하여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로 디폴트 액션의 철학입니다. 웹 ACL을 만들 때 디폴트 액션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보안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디폴트 액션이 allow라는 것은 규칙에 명시된 것만 차단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블랙리스트 방식으로 금지된 것만 하지 말라는 규칙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반대로 블락으로 설정하면 규칙에 명시된 것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차단합니다.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허용된 것만 하라는 엄격한 정책입니다. 매우 높은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여섯 번째로 관리형 규칙 그룹을 알아봅시다. 관리형 규칙 그룹은 AWS와 보안 전문 업체가 미리 만들어둔 규칙 세트입니다. 바이러스 백신의 정의 파일처럼 최신 공격 패턴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해줍니다. AWS 보안 전문가들이 24시간 새로운 공격 패턴을 연구하고 규칙을 업데이트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만든 규칙을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최신 공격 패턴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므로 개발자가 일일이 보안 뉴스를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직접 복잡한 정규 표현식으로 규칙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로 핵심 관리형 규칙들입니다. AWS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관리형 규칙 그룹들을 살펴봅시다. 카먼 룰 세트는 코어 룰 세트이라고도 부르며 SQL 인젝션과 XSS 같은 기본적인 공격을 방어합니다. 모든 웹 ACL에 우선적으로 추가해야 하는 필수 규칙입니다. 논베드 인포츠 룰 세트는 알려진 악성 패턴을 차단하며 CVE로 등록된 취약점을 악용하는 시도를 막아줍니다. SQL 룰 세트는 SQL 인젝션 공격에 특화된 규칙 그룹으로 카먼 룰 세트보다 더 깊이 있게 탐지합니다. 리눅스 룰 세트는 리눅스와 유닉스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을 방어합니다. 백엔드가 리눅스 서버라면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형 규칙 그룹 추가 코드를 봅시다. 업데이트 언더스코어 웹 언더스코어 ACL 메서드로 기존 웹 ACL의 규칙을 추가합니다. ID와 락토커는 웹 ACL을 특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룰즈 배열에 새로운 규칙 객체를 추가합니다. 네임은 AWS 매니지드 룰즈 카먼 룰 세트로 설정합니다. 프라이오러티는 1로 가장 먼저 실행되도록 합니다. 스테이트먼트에서 매니지드 룰 그룹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하여 관리형 규칙임을 명시합니다. 벤더 네임은 AWS로 관리형 규칙 제공자를 지정합니다. 오버라이드 액션은 none으로 설정하여 관리형 규칙의 액션을 그대로 따릅니다. 이렇게 카먼 룰 세트를 추가하면 대부분의 웹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프라이오러티와 실행 순서입니다. 규칙의 프라이오러티는 실행 순서를 결정하는 중요한 값입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먼저 실행됩니다. 프라이오러티 1인 규칙이 프라이오러티 10인 규칙보다 먼저 실행됩니다. 어떤 규칙이 요청을 차단하면 그 뒤의 규칙들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if else 문에서 먼저 조건이 맞으면 뒤의 조건을 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IP 화이트리스트 같은 허용 규칙을 가장 먼저 두고 그 다음 카먼 룰 세트, 마지막으로 특화된 규칙들을 배치합니다. 이렇게 순서를 잘 설정하면 효율적으로 요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SQL 인젝션 공격의 위험성입니다. SQL 인젝션은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조작하려는 매우 위험한 공격입니다. 공격자가 URL 파라미터나 폼 입력에 SQL 쿼리를 삽입합니다. 예를 들어 id equals 1 따옴표 5 따옴표 1 따옴표 equals 따옴표 1 같은 문자열을 넣습니다. 이것이 데이터베이스 쿼리로 실행되면 WHERE 조건이 항상 참여되어 모든 데이터가 노출됩니다. 성공하면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데이터를 읽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비밀번호, 개인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 모든 것이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SQL 인젝션 차단 규칙 코드입니다. 블락 SQL 인젝션이라는 이름의 규칙을 만듭니다. 프라이오러티는 2로 설정하여 카멀룰 세트 다음에 실행되도록 합니다. 스테이트먼트에서 스클리 매치 스테인먼트를 사용하여 SQL 인젝션 패턴을 탐지합니다. 필드 토 매치는 올 퀴리 아어규먼트로 모든 쿼리 파라미터를 검사합니다. 텍스트 트랜스포메이션즈 배열에서 URL 언더스코어 DSOD와 HTML 언더스코어 ENTITY 언더스코어 DSOD를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URL 인코딩이나 HTML 엔티티로 숨긴 공격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액션은 블락으로 설정하여 매치되면 즉시 차단합니다. 이 규칙으로 대부분의 SQL 인젝션 시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10번째로 텍스트 트랜스포메이션즈의 중요성입니다. 공격자는 단순히 공격 문자열을 그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URL 인코딩, HTML 엔티티, 베이스 64 인코딩 등으로 공격을 숨깁니다. 예를 들어 스크립트를 %3C 스크립트 %3이로 인코딩하거나 %LT 세미콜론 스크립트 %GT 세미콜론으로 HTML 엔티티를 사용합니다. 텍스트 트랜스포메이션즈는 이런 인코딩을 원래대로 되돌려서 검사합니다. URL 언더스코어 DCOD는 URL 인코딩을 해제하고 HTML 언더스코어 ENTITY 언더스코어 DCOD는 HTML 엔티티를 일반 문자로 변환합니다. LOWRCASE는 대소문자를 통일하여 스크립트 같은 우회 시도를 막습니다. 여러 트랜스포메이션을 순서대로 적용하면 복잡한 인코딩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11번째로 XSS 공격의 원리입니다. XSS는 크로스 대시 사이 스크립팅의 약자로 악성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웹페이지에 삽입하는 공격입니다. 게시판이나 댓글에 스크립트 얼러트, 다큐먼트, 다트 코키 스크립트 같은 코드를 입력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면 쿠키나 세션을 탈취할 수 있습니다. 탈취한 세션으로 피해자 계정에 로그인하여 개인정보를 훔치거나 악의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저장된 악성 코드는 다른 사용자에게도 계속 전파됩니다. 저장형 XSS는 특히 위험한데 한 번 저장되면 모든 방문자가 피해를 입습니다. XSS 공격 차단 규칙 코드를 살펴봅시다. 블락 XSS라는 이름으로 규칙을 만듭니다. 프라이오러티는 3으로 SQL 인젝션 규칙 다음에 시행됩니다. XSS 매치 스테인먼트를 사용하여 XSS 패턴을 탐지합니다. 필드 토 매치는 바디로 설정하여 요청 본문을 검사합니다. 오버사이즈 핸들링은 CONTINUE로 설정하여 큰 본문도 계속 검사합니다. 텍스트 트랜스포메이션즈에서 URL 언더스코어 DSOD와 HTML 언더스코어 ENTITY 언더스코어 DSOD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스크립트 태그, 원일어 이벤트, 자바스크립트 실행 패턴을 모두 탐지할 수 있습니다. 액션은 블락으로 매치되면 즉시 차단하여 XSS 공격을 방어합니다. 12번째로 속도 제한의 필요성입니다. 정상적인 사용자는 초당 수십 번씩 요청하지 않습니다. 웹페이지를 클릭하거나 폼을 제출하는 속도는 제한적입니다. 만약 한 IP에서 초당 수백 번 요청이 들어온다면 크롤링 보시거나 디다스 공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롤링 보던 모든 페이지를 빠르게 긁어가려고 시도합니다. 디다스 공격은 서버를 마비시키기 위해 대량의 요청을 보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트래픽은 서버 자원을 소진시켜 정상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13번째로 레이트 베이스트 규칙의 작동 원리입니다. 레이트 베이스트 규칙은 시간당 요청 수를 기준으로 차단합니다. 5분 동안 특정 IP 주소에서 들어온 요청 수를 추적합니다. 설정한 임계값을 넘으면 자동으로 해당 IP를 차단합니다. 차단된 IP는 10분 동안 모든 요청이 거부됩니다. 1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차단이 해제되어 다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시 임계값을 넘으면 또 차단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관리되므로 수동 개입이 필요 없습니다. 속도 제한 규칙 설정 코드입니다.
레일리밋 룰이라는 이름으로 규칙을 만듭니다. 프라이오러티는 사로 다른 보안 규칙 다음에 실행됩니다. 레이트 베이스트 스테인먼트를 사용하여 속도 기반 차단을 설정합니다. 리미트는 2000으로 5분당 2000회를 임계값으로 설정합니다. 초당 약 7회 정도의 요청을 허용하는 셈입니다. 애그리기트 키 타입은 IP로 설정하여 IP 주소별로 추적합니다. 스코프 다운 스테인먼트에서 나트 스테인먼트를 사용하여 예외를 설정합니다. IP셀 레퍼런스 스테인먼트로 화이트리스트 IP 세트를 참조합니다.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된 IP는 속도 제한에서 제외되어 정상 사용자나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14번째로 카운트 모드 활용 전략입니다. 새로운 규칙을 바로 차단 모드로 적용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예상치 못한 정상 트래픽까지 차단하여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운트 모드로 먼저 테스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운트 모드는 실제로 차단하지 않고 모니터링만 합니다. 만약 차단했다면 몇 건이었을까 하는 통계만 기록합니다.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카운트 모드로 운영하면서 클라우드워치 매트릭을 모니터링합니다. 정상 트래픽이 차단되는 경우가 없는지 샘플 요청을 확인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그때 액션을 블락으로 바꿔서 실제로 차단하게 만듭니다. 15번째로 클라우드워치 모니터링입니다. WAF의 모든 활동은 클라우드워치 매트릭으로 기록됩니다. 얼라우드 리퀘스트 매트릭은 허용된 요청의 수를 보여줍니다. 블락트 리퀘스트 매트릭은 차단된 요청의 수를 추적합니다. 카운티드 리퀘스트 매트릭은 카운트 모드로 매치된 요청 수를 기록합니다. 이 매트릭들을 그래프로 시각화하면 실시간 공격 패턴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차단 요청이 증가하면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매트릭에 알람을 설정하여 이상 징후를 즉시 감지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워치 로그즈 인사이츠로 차단된 요청의 상세 내용을 분석하여 공격 유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6번째로 비용 최적화 전략입니다. WAF는 사용량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종량제 서비스입니다. 웹 ACL 하나당 월 $5의 기본 비용이 있습니다. 규칙 하나당 월 $1씩 추가됩니다. 처리한 요청 100만 건당 $0.6가 과금됩니다. 관리형 규칙 그룹은 별도 비용이 있는데 카먼룰 세트는 약 월 $10입니다. 여러 개의 관리형 규칙을 추가하면 비용이 쌓이므로 서비스에 꼭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카먼룰 세트과 논베딘포츠 정도면 충분합니다. 트래픽이 적은 개발 환경에서는 규칙을 최소화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17번째로 실무 적용 체크리스트입니다. WAF를 안전하게 적용하기 위한 단계별 가이드를 따라가 봅시다. 첫 번째 단계는 웹 ACL을 생성하는데 처음에는 규칙 없이 만듭니다. 두 번째로 클라우드 프런트나 ALB에 웹 ACL을 연결합니다. 세 번째로 관리형 규칙을 카운트 모드로 추가하여 영향을 분석합니다. 네 번째로 일주일에서 2주 동안 클라우드워치 매트릭을 모니터링합니다. 다섯 번째로 문제가 없으면 블락 모드로 전환하여 실제로 차단합니다. 여섯 번째로 서비스 특성에 맞는 커스텀 규칙을 추가합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하면 서비스 중단 없이 안전하게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18번째로 보안은 계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WAF는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의 한 계층일 뿐입니다. 완벽한 보안을 위해서는 모든 레벨에서 방어해야 합니다. WAF는 웹 공격을 차단하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시큐리티 그룹은 네트워크 레벨에서 IP와 포트를 제어합니다. IAM은 AWS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관리하여 내부 위협을 방지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코드에서도 입력 검증과 출력 인코딩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최소 권한 원칙으로 접근을 제한합니다. 로깅과 모니터링으로 이상 징후를 빠르게 감지합니다. 이렇게 다층 방어 전략을 사용해야 진정한 보안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AWS WAF 웹 방화벽 완벽 가이드를 마칩니다. 오늘 배운 내용으로 여러분의 웹 서비스를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SQL 인젝션, XSS, DDoS 같은 공격으로부터 사용자를 지키는 것이 개발자의 책임입니다. WAF를 활용하면 보안 전문가 없이도 기업 수준의 보안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